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해주신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월 9일에 매수했던 소카입니다. 매수가 19,600원이고요. 전문가님께서 이 소카는 좀 가치 성장주의 성격으로 장기적 관점으로 길게 볼 종목이다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현재도 21,500원으로 수익권에 있고요. 최고가 수익률 16% 달성한 종목인데요. 소카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소카는요. 최근 한 달간도 계속 연기금이 하루도 안 빼고 샀어요. 오늘 뭐 소규모 몇천 주 이렇게 살짝 빨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많은 수량을 연기금이 꾸준히 산다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 가치를 보고 연기금에 살 정도니까 장기 성장 안정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은 지금 시장 주도주 맥락에서는 약간 이제 벗어난 느낌이 있어서 힘이 약간 없지만은 그러나 꾸준히 장기적인 가치주로서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여전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카 한 달 내내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안정성 있는 종목으로 계속해서 길게 보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1월 25일에 매수했던 아모레G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12% 달성을 했고요. 지금도 수익권에 있고 전문가님께서 3월 달에 본격적으로 갈 종목으로 3월 4일 양회 종목으로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 양회가 이제 양회의 기간 보시죠. 동안에 이번 주말이죠. 네. 주말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대규모 부양책을 쓸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양책을 안 쓰면은 아마 시진핑의 입지가 곤란할 거예요. 네. 중국 국민들이 워낙 지금 소비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부양책을 써서 마음을 달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상당히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라든가 소비 관련주가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이제 봄이 좀 따뜻해지면은 여행도 많이 가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모레G 같은 경우도 화장품도 좀 많이 바르고 마스크도 좀 벗고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장기 관점에서는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은 뭐 꽤 조금 올랐는 것 같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무리 없이 가져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자 굉장히 많이 내려 있죠. 내려 있어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아모레G 이 양회 이후에 중국 부양책에 나오면서 기대되는 리오프닝 주입니다. 여기에 이런 봄과 같은 계절적 재료까지 더해지면서 좀 기술적으로도 낙폭 과대이고 보유 의견으로 점진적 상승 추세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6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HN입니다. 친환경 성장 가치 있는 종목으로 실적도 좋은 만큼 홀딩 의견 주셨고요. 지금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HN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에코프로 HN은 에코프로 그룹의 친환경 관련주인데요.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비해서 주봉을 보면은 엄청 빠졌죠. 20만 원에서부터 빠져갔고요. 5만 원대.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바닥에서 별로 오른 것도 없고요. 이제 실적 상승과 더불어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점진적으로 좋아질 그룹이다. 또 에코프로 그룹이 뭐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도 따라올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생각되고 기관들이 아주 좋아할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에코프로 HN 실적이 좋은데 비해서 주가가 현재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에코프로 상승과 함께 동반될 그런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역시나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13일에 매수했던 KPF입니다. 가치주로 좀 1만 원까지는 길게 갈 수 있고 또 많이 올라온 만큼 지난 방송 때는 최고가 수익률 25% 달성을 해서 일부는 수익 실현하자 이런 의견 주셨는데 KPF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은 어쨌든 자산 가치에 비해서는 너무 싸다. 가치에 비해서는 말이죠. 그 당시에 그 독립 리서치에서 분석했는 자료에 의하면은 거의 한 2배 정도는 가야 되는데 이게 주가가 너무 싸다. 자산 가치마다라도 우선 SBBK 같은 그런 그 로봇주 같은 이런 성장주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지분 가치도 갖고 있는데 비해서는 너무 싸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반등을 위해서는 조금만 팔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요. 조금 장기로 보면 워낙 그 가치도 좋고 그다음에 실적도 좋기 때문에 지금 실적주가 요즘은 좀 안 가는 어떤 주가 흐름도 있어요. 네. 그러나 좋은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가기 때문에 장기로도 보유해 볼 만한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요 반등 좀 주었을 때 정리하고 지금 워낙 주도주가 뚜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아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제도 뭐 상한가 한번 먹었으면 됐죠, 뭐 그죠? 그 정도면은 뭐 됐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PF 지난주에 수익률 25% 달성한 종목입니다. 실적은 좋으나 단기로는 수익 실현 의견 주셨고요. 역시나 장기적으로는 길게 1만 원 선까지도 보유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0일에 매수했던 엠플러스입니다. 2차 전지 이런 파우치형 업체로 낙폭이 과대되어 있고 목표가도 그때 15,000원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도 4% 상승세 나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엠플러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엠플러스는 2차 전지에 관련되는 그런 장비주죠. 네. 요 엠플러스가 이제 작년도에 그 SK온에다가 이제 납품을 이제 시도하려고 이제 돼 있고 SK온하고 그 관련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 SK온 자체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수율도 좀 못 맞추고 해서 이 투자가 장비 쪽에서의 어떤 그런 매출이 일어나기에는 자꾸 지연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됐으면 아마 주가가 많이 올랐을 겁니다만은 SK온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이걸 갖다가 수율을 조금 못 맞추는 바람에 여기 좀 늦어졌어요. 네. 근데 올해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가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SK온만 작년에 납품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올해는 고객도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는 바닥은 확인됐다. 이렇게 봐지고 이제 상승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 이것만 남아 있는데 그것은 수주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엠플러스 SK온 투자 부분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으나 올해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해보자 말씀해 주시면서 기술적으로 바닥권 확인한 만큼 길게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DI 동일인데요. 2차 전지 알루미늄 제조 업체로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도 5% 가까이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 DI 동일은 참 우량한 기업이에요. 네. 재무 구조도 참 좋고 실적도 좋고요. 그다음에 또 2차 전지가 지금 최고의 지금 시장의 주도주 테마 아닙니까? 네. 2차 전지에도 맞고 이래서 배터리 소재에 관련되는 알루미늄 그런 박을 갖다가 납품을 하는데 알루미늄 박은 뭐 이 전기차가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이 알루미늄이라는 것들이 결국 가벼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루미늄 박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이고 재무구조도 우량하고 최근에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몇몇 개 종목들이 보면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사갖고 기업 가치를 높이고 또 배당도 더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일봉으로 보면 조금 올라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주봉으로 보면은 장기적인 하락 후에 쌍바닥을 찍고요. 이제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맥락도 되고 하기 때문에 중기 보유로 계속 끌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DI 동일까지 AS에 봤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전략주 종목들 이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DI 동일 제외하고는 모두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DI 동일도 역시나 점진적 상승으로 중기 보유 의견으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도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지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이 2차 전지가 지금 최고의 주도주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인공지능 관련주나 로봇주도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거든요. 네.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미래의 그냥 불확실한 성장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계기가 조금 주어지면 급락이 올 수 있다. 이런 위험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2차 전지는 실적과 수주가 동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고요. 지금까지 원래 수주가 거의 확정적인 것이 약 1000조인데 이게 당군 할아버지 이래로 최대 수주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1000조를 수주를 해서 그것도 뭐 대부분의 경우 바인딩 계약이기 때문에 확정적 수주입니다. 이 정도 수주를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산업은요, 2차전지 사업은 그냥 다른 주도주하고 다르게 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메가 트렌드 주도주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이 메가 트렌드 주도주에서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지금 한국, 중국, 일본 이래서 한중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또 CATL 같은 경우도 막 덤핑을 요즘 리튬을 치고 하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이 생태계 변화에 관해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몇 가지 짚고 가야만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닥권에 출발하는 종목을 또 원하시는 분이 많죠. 지금 뭐 2배, 3배씩 오른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저히 나는 못 사겠다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 좀 사도 되는 것도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거 싫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바닥에서 출발하는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좋아진 것들, 이런 거 한 몇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이 지난 주도주 AI나 로봇과 비교를 하면 수주와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현재 주도주 메가트렌드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좀 거시적이고 글로벌 트렌드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또 바닥 탈출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까지도 추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